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디냐 쿠면 역시 또 동탄입니다. 작년 2월부터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 이곳 상가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텅텅 비어 있군요. 자, 근데 이게 비단 경기 침체, 고금리 이런 문제로만 판단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해먹을 업종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이 너무 많았다.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업종이 버틸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 신축 아파트 상가 뭐 거의 제로입니다. 예전에 한 20년 또는 30년 전에 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에 속한 상가 건물이 하나씩 막 있습니다. 약 한 4, 5천 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딸린 상가가 양쪽 그 출입구 입구에 2, 3층짜리 상가 건물이 한 두 동 정도가 이제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 평당 가액의 약 두세 배 정도의 가격으로 개인이 입찰이 가능하고요. 엄청나게 경쟁률이 이제 치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축 상가 건물 메인 입구에 상가를 하나 분양받게 되면 사실 분양받는 사람들의 경제력도 대부분이 이제 먹고 살만한 입장이었지만 그것을 분양받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에 이제 합격이 된다는 자체가 대단히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내가 지금 아파트 분양도 겨우 받을 정도의 자금력이 안 되는데 보통은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윳돈까지 있어가지고 저런 상가까지 분양받는 사람들의 경제력을 보면 정말 부럽고 그때 그 당시는 진짜로 조물주 위에 계신 분들이 맞았습니다. 그때도 뭐 아파트는 많았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들어가는 것이었고 택배 문화가 겨우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쿠팡 같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배송료가 한 2,500원 정도였으니까 반품을 하게 되면 양쪽 배송료가 5,000원씩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다는 게 지금보다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꺼려했습니다. 그런 배송료를 주고 뭐 어떻게 사냐, 반품을 하면 어찌할 것이냐, 뭐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저도 반품이 항상 그 당시 좀 걱정이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간단하게 사면 될 걸, 그것은 이제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바로 동네에서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축 아파트 상권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막 아동들이 많으니까 소아과도 잘 되고 치과도 내과도 다 잘 됐고 종류도 많았습니다. 꽃가게도 있고 반찬가게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학원도 막 종류별로 많았습니다. 바둑 학원에서부터 서예 학원, 태권도 학원, 막 영어에서 수학 온갖 게 다 잘 되었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모두가 그런 데서 분양만 하나 받으면 다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만 해도 웬만하면 잘 될 만한 편의점도 지금 나간 지가 1년이 다 되었는데도 들어올 업종이 없어가지고 계속 1년째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도 한 4, 5천 세대가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하나 할 만한 상권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상가 건물에 공실만 해도 지금 여러 군데 이빠진 모양으로 밤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기존의 이미 입주민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에서도 상권이 이 모양으로 망가지고 있는데 이런 동탄 신도시 같은 이런 곳에서 저 거대한 상가 건물들을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저래 나래비로 지어가지고 저것을 공급해버리면 과연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했는지 아니면 누구한테나 떠넘기고 나면 우리 알 바는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이지 않았나.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요새는 정말 임대 스티커 장사. 저게 괜찮아 보입니다. 저게 이제 간판집에서 아마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게 좀 괜찮겠네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도 많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전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퇴직금이나 갑작스럽게 목돈이 몇 천에서 많게는 몇억 생겼을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은 아직도 그냥 돈이 있으면 자동 반사로 건물 임대 받을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보다 작으면 차 한 대 바꿀 생각을 하고
그보다 좀 큰 돈이 있으면 바로 이제 부동산 상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놈의 그 따박따박 나오는 임대료 그 받을 생각에 생각만 해도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이 이 정해진 패턴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건물을 들고 계신 분들도 이제 서서히 출구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지금 제가 아는 지인도 약 한 50억짜리 건물을 이제 들고 있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공실이 없다가 최근에는 이제 슬슬 공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몇 년 동안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 지인도 이제 강발 채널도 이제 보니까 전국에 많더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제가 강발인지 모릅니다. 저는 참고로 식구 외에는 제가 이 강발 채널을 운영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건물을 수년째 내놨는데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50억짜리 건물을 누가 쉽게 가져가겠습니까? 나이도 이제 80에 이제 가까워지고 그 건물을 운영하기도 골치도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다고 합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고쳐달라 뭐가 고장이 많이 났다 이러면서 실제로 건물 들고 있으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건물은 신도시도 아니고 인구가 그동안 안정된 구도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렇게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을 조금 세워갖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좀 낮은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아니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좀 공부하시고 습득해가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